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된 듯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정리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승만의 모습이 4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은 이승만은 1번 시기가 청년으로서 뭔가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탄압을 당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생활기죠. 그래서 그 박사 학위를 따면서 미국에서 국민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의 이승만의 성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했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어떤 그 몰락까지 있어서의 어떤 특징이 결국은 1번, 2번, 3번이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면서 나오게 되는, 그만두게 되는 어떤 황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 어떤 핏줄, 뭐 혈연 이런 걸 되게 강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몰락하기까지의 과정을 한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김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김창수라는 영화 보셨나요? 대장 김창수? 그게 김구의 본명이죠. 그래서 김구의 원래 이름이 김창수인데 이름을 이제 구라고 바꾼 이유는 백범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구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가, 나는 가장 그 평범한 사람, 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많은 한국인들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백정범부를 줄여서 백범이라는 호를 쓰고 구라고 이름을 개명했다고 해요. 정확하게 구를 왜 이름을 그렇게 썼는지는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맥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승만과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항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밀어붙이죠. 근데 김구 선생은 항상 어떻게 평범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에 남긴 글을 결론을 내려드리면,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백범 일지를 보면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지기라는 건 수의 같은 직책을 말하는데, 그렇게만 되더라도 맨날 간판을 이렇게 반짝반짝 닦는 일만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욕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있지 않았던 분 같아요, 사실. 또 어느 정도의 그 컴플렉스도 없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 백범일지의 시작을 보면 그 집안 내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본인이 되게 그 몰락한 양반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린 양반이긴 양반인데 지금 양반 같지는 않다.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가문에서 자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정식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던 분 같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훌륭한 집안이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구에 대해서 잠깐 보면, 거기 첫 번째 양반으로의 꿈의 좌절과 동학이라고 써 있어요. 그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김구 선생은, 감사합니다. 네. 김구 선생은 거기 그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어요. 이 해주라는 지역은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요. 제가 해주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해주 출신들 가운데 이 김구가 여기 태어났고, 또 해주 출신 가운데 안중근도 해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중근의 아버지인 안태훈과 김구는 서로 압니다. 그래서 안태훈 진사와 김구와의 관계도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박은식 선생, 그러니까 이쪽 지역 서북 출신들이 굉장히 좀 훌륭한 분들이 꽤 많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서북 지역이구나, 해주 출신. 근데 이 서북 지역은 일찍부터 평안도라던가 뭐 황해도라던가 이런 지역을 조선왕실에서는 무시했어요. 그쪽 지역을. 그래서 좀 차별받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거기 출신이 바로 이 김구였었어요. 거기 92년엔 과거 시험을 낙방하고 그 충격으로 시종 유랑 생활을 했다. 그 이유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반정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반정부적인 생각을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반정부적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동학에 입교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동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더군다나 1876년생이셨는데 동학이 일어나는 건 94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김구가 몇 살 때 동학이 발생했나요? 18살, 19살. 요때 이제 동학이 발생했고요. 10대 때 이런 동학에 입교를 했을 때 그 황해도의 동학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미. 동학은 농민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하층민들, 아니 평민들이 중심이 돼서 정부에 저항하는 농민 항쟁인데, 여기에서 이제 농민의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을 애기접주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이제 접주라고 하는 개념은 동학의 그 지도자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 전봉준 같은 사람을 접주, 뭐 손병희 접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황해도 지역엔 김구가 바로 접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황해도의 어린 그 나이의 젊은 청년이 접주라고 해서 이 애기접주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동학 농민군을 지휘한다던가 일본군과 싸우는, 이미 18살에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그 1895년에 실패 이후, 자 거기 보면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태훈이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를 해요. 자, 이 안태훈이 누구라고 했죠? 네, 안중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아버지 집에 이 김구가 잠깐 거처를 삼게 되고, 그때 이제 안중근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1896년에는 안중근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후, 안중근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항일적 성향이 매우 강하세요. 그래서 을미사변 같은 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1895년에. 그래서 95년에 을미사변 이후 그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그 일본군 중이었던 스치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미 스치다라는 중위를 이제 죽입니다. 김구는 이렇게 죽인, 이 스치다라는 중위가, 일본 장교가 그 주막에 있었는데, 그 일본인인 게 뻔한데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다닌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거죠. 머리가 없는 애가 막 이렇게 갓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본군 장교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목을 팹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명성황후의 뭐 원수를 갚았다 뭐 이러면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김구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8년에 탈옥을 하고 이름을 김구라고 개명을 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요, 이 김구라는 분의 성격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잘 봐봐요. 처음에는 조선 왕조에 저항을 하죠.